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하노이 회담이 끝났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정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분위기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북 제재는 더 강경하게 지금 세워질 것 같고요. 북한은 지금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이재용 전 의원 모셔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방송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뭐 그냥 20만 건 이상 가면서요. 네. 많은 분들이 아주 깔끔하다. 정리가 너무 좋았다 해서 이번 주도 한번 정리를 딱 해볼 텐데요. 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미국 네. 측 반응은 굉장히 격합니다. 여러 네. 가지 상황상 뭐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격한 반응을 내놨고 그쵸. 또 볼튼도 이제 대북 회담에 이제 자기가 이제 키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 북한은 또 미국에 대해서 어떤 격한 반응이랄까요? 비난 방송까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는 네. 뭐 바로 회담이 끝났기 때문에 이 뉴스, 저희가 이제 폭망이라는 단어를 그때 썼었는데, 폭망. 예. 그렇죠. 그래서 이 협상 결렬이 어떤 식으로 자국 내에서 한국이면 한국, 미국 또 북한에서 어떻게 이게 소화가 될까 그거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이게 불과 지금 일주일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국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극명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미국에서는 굉장히 격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이러다 보면은 진짜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안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진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 평화를 위해서 지금 모든 걸 바쳤다라고 얘기하지만 방향성은 좋고 가고 싶은 데는 뭐 평화 싫어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이게 평화를 해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걱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게 되면 대북 지원을 하려고 또 청와대 안보 라인을 바꾸기도 하고 말이죠. 네. 또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게 이 안보 라인도 안보 라인이지만 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이 강경 발언들, 강경 막말이죠, 막말.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정부의 입장처럼 비치면서 미국이 봤을 때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볼튼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인디안을 이제 많이 죽연 그 백인 무슨 군인 같다, 우월주의 그런 사람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그 미국 인디안, 아메리칸 인디안에 대한 이 역사는 굉장히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말은 하지만 말을 잘 안 하고 특히 백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더 싫어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전 장관이 그래도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 얘기가 분명히 전해졌을 텐데 어떻게 동맹국가로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아마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미국이 뭐 금방 뭔가 반응을 하지 않아도 뭔가 정책이라든가 외교 협상에서 분명히 끌어낼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정책도 보면은요. 지금 이제 한 3월 4일 저희가 이제 월요일로 돌아갔잖아요. 3월 4일부터 일들을 보면은 아시지만 그 협상이 결렬된 이후로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그 UFG 프리덤 가디안 한미 그 합동 훈련이 이제 폐지됐지 않습니까? 이게 43년 만에 폐지된 거거든요. 이게 3대 훈련이 있었는데 하나는 키리졸브 잘 아시고 또 하나는 독수리 훈련이 있었는데 이제는 UFG까지 이제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럼 사실 동맹이라는 거는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아주 유사시에 우리가 준비를 잘하자. 그게 동맹의 핵심인데 이 3대 훈련이 폐지가 되면서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근데 거기에서 저는, 사실 이 축소를 하면서 완전 없앤 거 아니고 축소를 했는데, 축소를 하면서 전 신의 한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신의 한 수. 뭐냐면, 그 훈련 이름을 동맹훈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동맹훈련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거든요. 19-2 동맹연습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미국이 거의 뭐 최후 통첩이 아니었나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이 동맹 훈련까지도 안 하게 된다면 그럼 동맹을 깨자는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목 자체를 동맹 훈련이라고 한 게 축소는 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큰 훈련은 없어졌지만
미국이 마지막으로 야 이것까지 깨면은 너희 동맹 깨자는 거지 야. 라는 식의 좀 소위 말하는 숨은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나 전 그런 생각도 좀 절묘한 신의 한 수네요. 어찌 보면 굉장히 절묘한 거죠. 예. 예, 앞으로 나가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좀 굉장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거고요. 예. 또 아까 정책 얘기하셨는데 네. 미국에서는 그 작년에 그 미국에서 상원에서 북한하고 거래하는 모든 은행은 제재하겠다. 전 세계적으로. 예, 예. 그런 게 이제 상원에선 통과를 했어요. 네. 이제 이게 정식적으로 법안이 되려면은 하원을 통과를 해야 되고 결국엔 대통령이 이제 사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번 주 화요일 미국에서 그 상원들이 다시 한번 그 공화당하고 민주당 상원 의원이 다시 한번 이거를 재발의를 했어요. 예. 발의를 하면서 제목을 오토 원비어라는 이름을 앞에 대고 예전에 이름은 똑같고 예. 오토 원비어라는 이름을 대서 원비어 이제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고 다시 한번 이거를 발의를 했거든요. 발의를 했으니 어찌 보면 이제는 더더욱 제재를 강하게 하겠다라는 거를 정책적으로 법안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야, 이게 그동안은 이제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된 제재로 들어갔는데 네. 인권 부분을 갖다가 앞에 세웠단 말이죠. 네. 세계인들이 봤을 때도 그럴 수 있네. 미국이니까 인권 문제 중요시 생각해야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겠네요. 그렇죠. 예전에 사실 각 세계가 지금 그 경제가 돌아가는 게 다 금융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금융 제재, 특히 은행에 제재를 한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 남북 경협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경협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하라는 거는 확실한 비핵화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우리 경협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이제 자유한국당뿐만 아니고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데 그 은행 앞에다가 그 금융 제재하는 거 앞에다가 오토 원비어라는 거를 이름을 넣어서 다시 발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건 좌시하지 않겠다.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 지난번에 김정은이 나는 오토 원비어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라고 해서 오리발 내밀 때 그에 대해서 미국에서 많이 공분을 사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하. 또 그 소위 말하는 이 법안 제목도 좀 재미있어요. 이게 좀 영어이긴 한데요. 뭐냐면 Banking Restriction Involving North Korea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을 이제 제재를 한다는 거죠. 북한과 관련돼 있는데. 근데 이걸 줄임말이 BRINK, 브링크예요. 근데 이 브링크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절벽 끝에 벼랑 끝 이런 것이거든요. 북한이 쓰는 전략인데. 그러니까 이거 제목 자체도 물론 작년에 통과가 되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원에서 이것도 오토 원비어 브링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완전히 이제 벼랑 끝 전술로 나갈 수도 있다 미국이 이런 걸 또 암시하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더욱 강한 제재를 우리는 할 수 있다. 그거는 볼튼이 폭스 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우려되는 건 뭐냐? 한국 정부의 반응이죠. 지금 한국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영변 그 폐기하는 것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건 아시다시피 그건 완전히 트럼프 또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들하고 정반대죠. 지금 뭐 우리가 내놓으라는 모든 언론사들 특히 트럼프하고 굉장히 사이가 나쁜 뉴욕 타임즈까지도 트럼프가 요번에 노딜을 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했단 말이죠. 칭찬했죠. 네. 그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는 차라리 잘 됐다고 지금 반응이 나와 있고 더 세게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문재인 대통령 미국하고 멀어지고 있네. 결별선언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국민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예.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북한에다가 계속 지원하려고 하고 그런 팀들도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조금이라도 실행이 되게 되면 지금 오토 원비어법에 의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 은행이라든가 기업 하나가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행들도 다 세계적으로 그 거래를 하는데 그 은행에 제재가 들어가면
그 은행 망합니다. 망하죠. 견딜 수가 없어요. 예. 우리나라의 은행 이제 큰 은행들 한 3-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해서 정부가 너 안 하면 너희들 알아서 해 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만약에 북한과의 무슨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거래에 이제 뭐 끼어든다든지 하면은 바로 제재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은행 망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일하는 수만 명의 우리 직원들, 국민들, 또 그 국민들의 가족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북한과 대한민국 북한과의 안보 이슈에 대해서만 얘기할 게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제적 타격 이런 것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걱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참 궁금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걱정되는 상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북한은 벌써 이제 강경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니까 그런 장사꾼이다라는 식으로 네. 공격까지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미국과 북한은 계속 대결 구도로 이제 가고 있고요. 네. 중간에 낀 대한민국이 뭐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미국 편에 서서 대북 제재를 공조해주고 함께 이야기를 해서 다시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북한 편에 서 버렸단 말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북한은 말로도 이제 비난을 시작하게 했지만 아시다시피 오늘 그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서 다루긴 했는데 동창리 미사일 발사기지. 예. 거기가 지금 다시 활발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활동들이. 그 뭐 이렇게 좀 해체를 했는데 그것이 다시 세워졌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특히 그 평양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가 있어요. 그 연구단지는 미국에서 볼 때는 어쩌면 동창리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종합연구소는 뭐를 하는 거냐면 미사일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창리에서 미사일을 쏘는 발사되지만 사실 진짜 그 위험한 미사일, 특히 미국의 동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이 ICBM을 만드는 곳이 이 연구소인데 여기가 다시 한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국정원에서 이미 벌써 얘기를 했어요. 어제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 걸 보면은 북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한 자체도 이제 벼랑 끝으로 가는 게 아닌가. 여기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 만약에 미사일 발사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다거나. 그럼 끝나는 거네. 뭐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다 끝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북한이 쉽게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진 않겠지만 저렇게 재가동하는 거는 미국에게 압력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접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의 약속을 또 폐기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자기네 안 만들겠다, 뭐 폐기하겠다, 실험장 중단했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가동하게끔 만들어놨다는 거, 속였다는 걸 그대로 또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동창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대화가 결렬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시 세웠단 말이죠. 근데 그 세우는 속도를 보니 이거는 언제든지 다시 빠르게 세울 수 있게끔 자기네들이 이 분해를 해놓은 게 아닌가. 그 뜻은 뭐냐면 폐기했으면은 다시는 못 쓰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뭐 1-2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을 정도로 해체를 해놨다? 그럼 그건 거짓말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자기네 뜻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는 무조건 미사일, 뭐 핵개발 이런 것으로 다시 한번 국제사회를 압박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주겠다라는 것이 이 북한의 작전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예전하고도 뭐 틀려진 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고 뭐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시지만 북한은 끊임없이 이 거짓말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사실 우리 미세먼지만 해도요. 이거 딴 얘기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미세먼지 너무 중요해요. 막 짜증이 납니다. 참 우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어두운 곳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는 것 같았는데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부에 요구하는 거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제발 이 미세먼지의 가장 주된 요인이 되는 중국한테 좀 할 말 좀 해라. 그렇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 제자 국민의 이 안위를 위해서 할 말은 하고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 협상이 어떻게 가든지 말든지 일단 그거는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일단 요구도 하고 좀 강하게 나가라 이런 거잖아요. 북한한테도 그러라는 거예요. 북한한테도 야 너희들 지금 우리가 이만큼 참아왔고 이만큼 기다려줬고 이만큼 너희들 믿어와 줬는데 이거를 믿음을 한순간에 그 대화가 잘못됐다고 그것도 당신네들이 미국을 속여서
이렇게 된 마당에 또다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를 압박하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분노하고 좀 확실히 대답을 해주고 좀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잘했다고 하고 있으니 글쎄요. 국민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제 국회에서도 그랬고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질타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정부가 이걸 잘했다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이해도 안 되고 말이죠. 저번에 방송에서 준비도 안 됐었다. 또 그리고 정보도 하나도 없었다. 이게 우리 정부의 지금 모습이란 말이죠. 오로지 잘 되는 방향에서 모든 키와 길을 만들어 놓고 잘 안 되니까 허둥지둥하면서 말이죠.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있고 지금 북한도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김정은이 뭐 지난주에 그 하노이를 떠나면서 얼마나 우리가 봤을 때 우울한 표정으로 떠났습니까? 근데 북한 내에 있는 매체들은 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뭐 악수면서 웃으면서 뭐 엄지척하면서 그런 좋은 모습만 보여줬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보면은 북한 내부도 좀 심상치 않을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북한이 아무리 이걸 막으려고 해도 이제 어느 정도 북한으로도 정보가 들어가거든요. 특히 이게 북한 그 중국과 그 국경 사이에는 뭐 끊임없이 뭐 자기들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 협상이 결렬됐고 아무 소득도 없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퍼지고 그게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치면은 북한 주민들도 이게 뭐지? 뭐 잘 됐다고 얘기는 했으나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소득도 못 얻었고 협상이 결렬됐으니 그럼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분들도 걱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에 대해 뭐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할 거고 아마 그런 것 때문이라도 오히려 더 이렇게 좀 이걸 잘 포장하려고 하고 굉장히 단속도 심해질 것 같고 좀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걱정이 되네요. 북한이 아무리 언론이 통제되고 정보가 통제된 사회라도 들어갈 정보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북한 내부에 소요도 있을 것이고 또 그걸 막기 위해서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북한이 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단 말이죠.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주 뭐 굵직굵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아니면은 뭐 연구단지 뭐 얘기만 드렸지만 사실 그동안 크고 작은 도발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북한이. 그리고 그거의 피해, 그의 대상은 항상 우리 대한민국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에 혹시 이상하게 돌아가는 그 기운을 이제 억누르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또 인권적으로 엄청난 탄압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힘들겠죠. 거기 피해 수청.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들 맥을 딱딱 집어서 잘 말씀해 주시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원님, 지금 말이죠. 미국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강경 모드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다시 대화 모드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기점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그 트럼프가 만약 동창리에 미사일 발사대가 올라가는 게 사실이라면 그 사실이란 전제를 걸고 very very disappoint 매우 매우 실망할 거다. 매우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볼튼이 몇 달간 사라져 있다가 이제 전면에 나섰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수사들이 굉장히 강경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협상이 결렬된 거에 자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사전 준비가 너무 미흡했다. 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뜻은 뭐냐면 앞으로 다시 만날 거면 그때는 사전 준비를 많이 할 거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전 준비를 많이 한다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만난다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그럼 그 시간 동안에 그냥 좋게만 갈 거냐? 저는 이미 서로의 입장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간격을 좁히는데 굉장히 힘들 것이고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이게 뭐 협상의 카드를 쓰던 안 쓰던 강경하게 나오는 게 서로의 입장이 강경하게 나오는 게 하나의 굉장히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자칫 잘못해서 한쪽이라도 서로를 잘못 이해하고 진짜 이상한 도발을 했을 경우에는
그 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퍼질 수가 있다. 아하. 그런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살얼음판을 이제 걷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네. 예,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다 보면 대한민국 정부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입장이라고 해봐야 지금 계속 북한에 준다고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뿐이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네요. 아니, 뭐 이 정부가 가지고 나온 것 중에 뭐 또 딴 얘기를 하자면 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좀 많다고 얘기하지 네네. 않습니까?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기체 안에는 좋은 얘기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 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거는 양극화를 더 넓힐 거다, 좁히는 게 심화시키고 아니고. 있다. 그리고 예. 그것이 지금 수치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원하는 좋은 경제는 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또 평화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데로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네. 더 반대쪽으로 갈 수 있는 이 상황이 글쎄요, 이 정부가 내놓은 가장 중요한 게 경제와 평화인데 그 둘 다 만약에 실패하면은 그거의 피해는 우리 다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네요. 오늘도 아주 그냥 깔끔하게, 역시 젊은 분들이, 예. 또 젊지만 여러분들 국회의원, 19대 국회의원 하셨고요. 지금 당협위원장을 또 맡고 계십니다. 예. 꿈나무입니다. 예, 젊은 분들이 이게 뭐 나이가 어리다 이게 아니라 전문가 다보스 포럼의 부국장. 네, 아시아팀 예, 부국장까지 했습니다. 부국장까지 외교 전문가입니다. 앞으로 창창한 정치의 길이 있고요. 이런 분들이 또 나중에 잘 돼서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용 의원이 나중에 또 젊은 이 기운을 가지고 앞으로 차기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니까요. 지역에 계신 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유튜브 방송 보시면 신의 한수에서 왔습니다 하고 탁 안아주시고 자원봉사해 주시고 또 틈나면 정치 후원금 내주셔야 돼요. 예, 10만 원 내시면 다시 돌려받습니다. 아시죠? 예, 연말에 정산에 10만 원까지는 돌려받으니까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마음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우리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난주에 있었던 미북 회담을 바라봤는데 그게 결렬이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정부 대응에 대해서 그 불안감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앞장서셔서 정부한테 요구할 것도 요구하시고 또 우리 자유한국당 또 야당도 이 과정 속에서 해야 할 말 또 해야 될 행동들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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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강동을에 사시는 주민들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야무지고 당찬 이런 당협위원장을 두고 있으니까요. 19대 때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이제 21대 다시 여러분들이 밀어주시면 됩니다. 내년입니다. 예, 내년 4월입니다. 꼭 투표를 하셔야 되고 자유한국당이 승리해야지만이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년 자유한국당이 승리하고 대한민국이 바로 잡힐 수 있게 동그랗게 올라가는 신의 한수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부탁드리고요. 강동을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나 많이 좀 댓글 달아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